네, 인천에서 10대 여고생이 집단 폭행을 당한 것도 모자라서 성매매까지 강요당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됐습니다.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가해자들의 신병 확보를 위한 강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글이 올라올 정도로 사건의 파장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갔다고 하니까 상황이 얼마나 또 심각했고 국민적 분노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6시간 동안 끌려다니면서 맞았고 성매매까지 강요당했고, 자, 사건의 개요를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연초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 좀 개탄스러운데요. 예. 지난 1월 4일 날 인천 남동구에서 있었던 일인 것 같은데요. 예. 평소 때 알고 지내던 그 퇴학한 그 여고생 2명이 예. 또 그 여고생들의 남자친구로 알려진 20대와 이 4명이서 이 피해 여학생의 고3인데 여학생을 네. 한 길거리에서 한 7시간 동안 공동으로 폭행을 하고 더불어서 본인들이 타고 다니던 차를 타고 빌라를 간 다음에 거기에서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20시간 동안 감금했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예. 그리고 더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감금했는 것을 넘어서 이 성매매를 하는 사람을 알선한 다음에 그 사람한테 차를 보내가지고 예. 성매매를 하도록 시켰는데 네. 이 성매매를 하기로 했던 남성이 이 피해 여성이 온몸이 그 전신이 그 멍이 든 그것을 보고는 예. 본인도 두렵고 해가지고 가도록 그런 이후에 이 그 피해 여성이 집에 돌아갔고 아시다시피 엊그제 이 피해 여성의 그 부모가 그 경찰서에 고소함으로써 이 사건이 그 백일화에 드러났습니다. 더불어서 그 내역, 피해 여성의 얼굴, 몸이 든 그 얼굴이 SNS에 공개되면서 예. 말씀하신 것처럼 공분이 있고 지금 청와대에 강력하게 처벌을 해달라는 이 그 청원까지 있을 정도로 사회적 파장이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상황이 이렇게까지 드러났는데 가해자들이 피해자한테 잡히지 말라고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다고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건 죄질이 불량하다고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이것을 뭐 어떻게 저도 이렇게 납득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보통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면은 사실상 용서를 구하는 것이 먼저인데 네. 오히려 잡히지 마라. 한마디로 잡히면은 더 큰 보복을 하겠다는 보복의 고지인 것이고 더불어서 이런 일을 통해서 본인들이 이른바 전국구가 되었다. 예. 본인들이 오히려 전국적으로 유명하게 됐다라고 해서 오히려 기뻐한다는 그런 듯한 그 메시지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네. 기성의 어떤 그 어른들이나 아니면은 우리의 기성의 윤리적인 잣대를 봤을 때는 이 가해자들의 어떤 정신 상태를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더더욱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공분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경찰이 지금 가해자 4명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앞으로 강제 수사에 나설 계획인데 어떤 부분부터 조사를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20대 남성 2명과 그 10대 후반 여성 2명이 한마디로 4명이 함께 이 여학생을 6시간 이상 그 같이 폭행을 하고 또 네. 더불어서 감금까지 했기 때문에 네. 이른바 폭력이기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의 공동폭행, 공동상해, 더불어서 공동감금으로 지금 그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보이는 것 같은데요. 네. 현재 지금 그 체포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이 그 가해자들의 소재를 파악을 해야 될 겁니다. 아마 SNS나 휴대폰이 있기 때문에 위치 추적 등을 통해서 아마 멀지 않은 시점에서 체포가 될 것 같은데요. 예. 만약에 체포가 될 경우에는 이 정도의 어떤 그 행위를 봤을 때는 아시다시피 이 친구들 특히 남성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알려진 것으로 20대 더 이상 그 미성년자가 아닙니다. 네. 형사 예. 미성년자가 아니고 가해자 여성들 같은 경우에도 형사 미성년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난 그 몇 달 전에 있었던 이른바 그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에 비춰 봤을 때는 이 4명 전부 다 구속영장이 청구돼서 발부될 가능성이 높은데 예. 빠른 조속한 시간 내에 경찰이 체포해서 어떤 그 수사를 실체를 진실을 밝히는 것이 현재로서는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네. 그 청소년 관련한 이런 특히 집단 폭행이나 이런 흉악 범죄가 워낙에 끊이지 않는 그 이유도 참 궁금하고 근절 대책이라는 게 뭐가 없을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또 제가 오면서 확인을 해보니까 예. 이와 같은 흉악한 그 청소년 범죄가 지난 5년 동안 12만 건, 예.
1년에 그 2만 건이 넘고 예. 지금 이 시간에도 하루에 9건 가까이가 이렇게 중대한 그 범죄가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아시다시피 지난 그 정권에 보면은 4대 악이라고 규정을 해서 학원 폭력을 해서 예. 그때에 상당 부분 줄어들었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네.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그것이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그 우리가 그 법률 용어로는 이제 소년법인데 우리가 그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이른바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하자라는 운동이 벌어질 정도로 이 그 14세 미만의 그 어떤 그 형사 미성년자로 처벌되지 않은 것을 나이를 좀 낮춰야 된다. 그리고 예. 또 그 일반 형사범과 달리 성인범과 달리 이 14세부터 18세까지 있는 이른바 범죄를 범했는 촉법 소년 같은 경우에도 네. 단순한 보호 처분 말고 좀 더 엄벌주의로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사회적 논의가 상당히 강한 것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제 중고등학교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아직까지 성장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과연 그 어떤 그 10대 중후반에 있는 친구들을 엄벌을 해야 될 어떻게 보면은 인격적 주체로 볼 것인지 아니면은 보호해야 될 대상으로 볼 것인지 이와 같은 이 청소년을 보는 시각에 따라 상당 부분 결과가 다른 것 같은데요. 예. 적어도 현재 같은 경우에는 신체가 보통 보면은 중학교 2, 3학년만 돼도 성인보다 크고 그와 같은 어떤 범행을 저질렀을 때 오히려 흉폭함이 성인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네. 최근에 어떤 형사정책적인 경향을 봤을 때는 조금 더 엄벌로 가야 된다는 어떤 법적의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그 공청회를 통해서 지금 그 국회에서 입법을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인데 좀 제대로 된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다른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네, 어제 저녁 경기도에서 일어난 방화 사건인데요. 대학생 아들의 범행으로 지금 밝혀졌는데 어떤 사건입니까? 아, 그렇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네. 그 일산 서구 쪽에 있는 한 19층 아파트 1층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집에 불이 나서 실질적으로 그 불을 그 결과를 그 소화가 됐었는데 예. 한 명이 돌아가시고 또 한 14분 정도가 이제 보면은 연기도 마시고 예, 예. 다른 그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만 알고 봤더니만 돌아가신 분이 이 그 집안의 가장이자 이 예. 가해자의 아버지였다라고 얘기를 네. 하고 어떤 경위로 불을 발생했는가 확인을 해봤더니만 엄마가 그 대학교 1학년 정도, 만 19세 정도인데 휴학을 해 있는 상태에서 아르바이트라도 하지라고 예. 그 다그치는 과정에서 엄마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앙심을 품었나 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본인이 그렸던 그림을 어머니가 이렇게 구기고 찢으니까 예. 그것을 들고 집에 들어가서 자기 방 안 침대에서 불을 붙였는데 예. 불을 붙였는 것이 어떻게 보니까 순식간에 불이 커졌고 네. 그 과정에서 아버지가 그 부엌에 가서 불을 가지고 와서 끄고 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진화되지 않았었는데 예. 결국 불이 급하게 켜지는 과정에서 다른 가족들은 다 대피를 했지만 이 아버지는 결국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불교에 계기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근데 또 어머니는 자신이 불을 냈다고 주장을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최초에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이 그 불을 내는 사람이라고 지목되는 아들 같은 경우에는 눈물을 계속 흘리면서 내가 그 불을 냈다라고 자백을 네. 하는데 그 반면에 엄마 같은 경우에는 예. 적극적 진술을 하지 않고 내용을 모르겠다 네. 처음에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최근에 지금 얼마 바로 직전에 그 언론 보도를 보면은 오히려 내가 했다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본인이 했다라고 해서 아이에 대해서는 그 죄가 그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려고 하는 그런 그 시도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장 아직 검식이나 감식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예. 경찰 같은 경우에는 초동 수사 결과 이 자백하고 있는 아들이 그 범행을 했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 네. 엄마의 어떤 자백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 의혹을 두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예. 더불어서 현장에 중학생인 또 여동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 여동생도 살아서 이 부분을 그 탈출했기 때문에 여동생의 진술을 통해서 예. 지금 보면은 그 오빠의 말이 맞는 건지 그 엄마의 말이 맞는 것인지를 좀 더 그 구별해내야 되는데 그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검찰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 동결을 지금 추진하고 나섰는데 이 결정 배경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 형사 사건에서 무슨 재산 동결이냐 이런 생각이 있을 건데요. 네. 우리가 그 민사 사건을 할 때에 미리 재산을 잡아놓는 것을 이른바 가압류, 가처분이라고 하듯이 네. 형사 사건에도 다른 사건과 달리 뇌물죄나 국고 손실
손실세 같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대해서 반드시 필요적으로 몰수나 추징을 할 수 있도록 공무원 그 몰수 추징에 관한 법률상에 있습니다. 네. 지금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 그 재판에 넘긴 것이 이른바 특수활동비에 대한 뇌물죄고 국고손실죄입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현재 그와 같은 동일한 금액 36억 5천만 원 정도를 나중에 유죄가 확정될 경우에는 몰수 추징을 해야 되는데 이 네. 그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어떤 지금 국정농단 사건과 달리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받은 것으로 되기 때문에 예. 몰수 추징은 바로 직접 받은 사람으로부터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받지 못할 때 추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유죄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검찰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예. 재판에 넘긴 그 재판부에인 법원에다가 지금 그 우리 민사 소송으로 가압류 가처분을 하듯이 예.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 재산 지금 내곡동에 있는 사저 그리고 또 네. 그것을 지난번 그 삼성동에서 있었던 그것을 팔아서 옮기는 과정에 있었던 돈 한 40억 원 예. 합계해서 한 60억 원 가량의 돈에 대해서 더 이상 이것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이른바 몰수 추징 보전을 해달라라는 청구를 했다는 것인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항변을 할지 최종적으로 법원이 어떤 판결을 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추징 보전 명령은 형이 확정되기 전에 동결을 한다. 그렇습니다. 네네. 잠정적으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예, 예. 잡아놓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뭐 이제 잠깐 그 개략적인 그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자세하게는 얼마로 알려져 있어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작년 2016년 말을 기준으로 해서 예. 박근혜 전 대통령 재산은 아시다시피 그 고위공직자는 다 재산 공개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탄핵되기 전을 봤을 때 삼성 자택을 27억 원, 예. 예금이 한 10억 원 해서 네. 총 37억 원 정도 됐는 것으로 재산은 등록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구속된 이후에 예. 본인의 삼성동 사저를 60억 원 가까이 해서 매각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예. 그 매각을 한 다음에 그 돈으로 이 내곡동에 그 있는 자택을 2층 자택을 샀고 예. 그 나머지가 있던 재산이 보면은 현금으로 10억 원 그리고 또 수표로 해서 1억짜리 30억 해서 토탈 이 보면은 이 내곡동 재산 플러스 현금성 자산이 한 40억 원 정도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예. 지금 언론에 오늘 최근에 나온 바로는 예. 그 현금성 자산 40억 원을 현재의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라고 할 수 있는 유형아 변호사가 예. 그 부분을 보관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예. 검찰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그 유영아 변호사가 단순 보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소유권이 여전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예. 유영아 전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것을 변호인에게 변호사비로 줬기 때문에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이 아니다라고 다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금성 자산 40억을 예. 어떻게 지금 압수 추징을 할지 이 부분도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유영아 변호사 얘기를 해주셔서 질문 드리겠는데요. 네. 이 유영아 변호사의 접견을 다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벌써 나흘째 2차례나 진행을 했는데 기존 국정농단 사건 재판과 임하는 자세가 조금 달라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결국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 아시다시피 기존의 어떤 그 지금까지의 국정농단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정치적 탄압을 받고 있다. 네. 실질적으로 지금까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 푼도 돈을 받았지 않았다라고 예.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박 전 대통령이 받은 돈은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와 같은 것이 정치적인 탄압이라는 프레임으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 돈을 개인적으로 받았고 그 돈 중에 상당 부분을 개인적 업무로 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까지 있었던 그런 정치적 탄압 프레임이 한 번에 허물어질 수 있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가 있죠. 더불어서 말씀드렸듯이 변호인들이 예측했듯이 이 부분에 같은 경우에는 바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전 재산을 몰수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네. 전 재산이 하나도 없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인을 통해서 대응하지 않을 수 없고 예. 그리고 더불어서 지난번 재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상당 부분 진행해 왔기 때문에 예. 이미 상당 부분 법리적으로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 반면에 현재는 검찰 수사가 돼 있고 최초의 이제 재판에 넘겨졌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고도의 어떤 법률적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적어도 최초의 초기 단계에서는 변호인의 도움을 안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법리적으로 지금 다투는 아시다시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것을 이른바 통치행위다. 네. 전 정권에서도 있었는 것인데 왜 나만 가지고 그러느냐 하고 해서 쓴 내역과 그것을 적극적으로 다툴 경우에는 상당 부분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도 있다라고 판단했다는 점에서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앞에 있는 다른 사건과 달리 유영하 변호사 가장 핵심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아마 저뿐만 아니고 다른 변호인들도 유사하게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국정원 특활비 재판 또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사건 사고들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